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장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로코인, 그리고 메타디움, 메디블록, 아이콘, 스토맥스, 캐리 등등 이 펌핑이 나왔다가 빠지고 교체되고 또다시 새로운 코인으로 교체되면서 정말 이런 코인을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대호황, 대공황 계속 오갔을 겁니다. 그리고 계좌가 1시간마다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를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는 여러 해프닝들을 정리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메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여러 해프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사에 나와 있는 이 두 나무가 뉴욕 증권 거래소인 NISE의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NISE 거래소, 이것은 나스닥과 동시에 세계 최대의 거래소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스닥과 코스닥이 비슷하죠. 그건 코스닥이 나스닥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코스피는 아니지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이 다르듯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나스닥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 두 나무가 21년도에 상장을 추진하고 23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22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사실 두나무라는 업체, 회사는 이 나스닥에 상장을 검토한 바 있지만 이 1분기 실적이 탄력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로 선회한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코베가 있죠. 이 코베가 올해 4월쯤에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것을 통해서 두나무가 시가총액이 100조가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즉 시장의 평가는 두나무도 100조 원이 가능하다, 이 밸류상 가능하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10억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신기한 게 나오는데,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이 4,600억하고 4,180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1%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업계 특성상 너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수치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면서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사실 이 업비트가 지출이라고 해봤자 뭐 자재 공급 같은 것도 없을 거고, 뭐 있다면은 뭐 서버 비용, 뭐 인력 등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높게 쌓으면서 22년도의 실적을 기반으로 23년도에 상장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기사뿐만 아니라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이 두나무와 마로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마로코인이 358원에 있습니다. 또 차트를 30분봉 또는 1시간 봉으로 관찰을 했을 때 계속해서 올리는 차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면서 올리는 차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윗꼬리를 달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윗꼬리를 달면서 마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것 같이 차트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눌림목에서 잘 매수하셔서 뭐 장기 투자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카카오 코인이 아닌 유일한 이 두나무, 업비트 두나무 코인 격으로 취급을 해서 잘 다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상 상장 검토 기간이 22년도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은 장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조금 서두른다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마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가 이 마로코인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약 3천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뜨거웠던 뉴스죠. 이 DID 코인들이 백신 여건을 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백신 여건이 벌써부터 업체 선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1차와 2차로 나누었을 때 1차 선발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이 벌써부터 나왔다는 게 저도 좀 의아해서 잘 살펴보니까 현재 기사에 나와 있는 SKT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업체와 밑에 내려보면은 SKCNC라는 업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SKT DID 연합체와 SKCNC 이렇게 2파전으로 진행되었던 구도가 SK텔레콤 DID 연합체의 승리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코인이 먼저 코인플러그에 메타디움이 있고 그리고 메디블록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불러드린 3개의 코인들이 오늘 4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조금은 재밌을 수도 있고 조금은 화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원래 업체 선정은 이 암묵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며 노출을 원할 시 기사, 이 정부기관인 기사와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조건이었는데 기사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 SK텔레콤 DID 연합체가 탈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메타디움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고 2시간 만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웃긴 게 제가 구글에 백신 여건을 검색했을 때 그 바뀐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뀐 기사의 제목으로는 이 SKT 컨소시엄 탈락 위기도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본다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면서 제목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날짜와 수정 날짜가 2시간 정도 차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차트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은 좀 조정을 멈추고 다시 회복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약 39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 기자를 좀 욕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SK와 DID 연합체의 기사를 보면은 우리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기사를 읽어봤을 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기자가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사의 사업 선정 규칙상 협의 없는 언론 노출은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상 SK텔레콤 DID 연합체는 선정 탈락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대로 SK텔레콤 DID 연합체가 노출을 한 게 아니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럼 문제점인 도대체 누가,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풀었냐가 핵심이 되겠는데 저는 대충 누군지 그림이 맞춰질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정말 곤란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한 적 없다. 우리는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조금의 차질은 있겠지만 정말 큰 악재인 선정 탈락 또는 법적 책임을 짓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K텔레콤이 해당 사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잘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체 최종 선정까지는 한 달이 남은 상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버티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버틴다고 생각을 했을 때 DID 연합체 코인들 중에서 대표격인 메타디움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이제 4월 1일이죠. 이 4월에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공시들은 없지만 이 4월로부터 약 한 달 뒤에 5월에 DID 사업 선정, 그러니까 이 백신 여건 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이 된다는 말은 4월 말쯤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 업체 선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한 달 뒤에는 이 메타디움 NFT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호재거리가 존재하고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에 3월 17일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ID 코인 중에 어떤 코인은 NFT 소식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실현이 되었고요. 따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적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DID와 NFT를 담고 있는 코인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1개월 단위로 공시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인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망했다라기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정말 2달 동안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 지금 현재도 뭐 눌림목이 있긴 하지만 잘 귀에 엿보시다가 눌리는 구간을 조금씩 매수하시면
좋은 코인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 이 NFT DID 카카오가 끝난 줄 알았지만 오늘 장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강조드리듯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순환을 한다면 이 NFT DID 카카오보다 여기 위에 있는 코인들을 저는 볼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다뤄드리면은 영상이 뭐 30분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17, 18년도에 상장된 9 알트들부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실 게 리스크 코인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 리스크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가격과 차트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건 최근 3월에 약 2배가량 상승이 진행되었고, 약 2달간 5배, 그리고 한 달간 2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주 최저가의 경우에는 1,000원으로 이 현재가가 7,000원이니까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7배의 차이입니다. 전혀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리는데 밑으로 내려보면은 17년도, 18년도의 고점과 그리고 종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이 54,000부터 66,000, 그래서 그냥 6만으로 가정하고 본다면 6만원과 이 7,000원의 차이 얼마인가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 또한 차트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장의 순환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깨달으셔야 될 게, 이런 코인들 또한 뭐 NFT, DID, 뭐 카카오 코인들 다 쏘고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코인들로 자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의 모습을 잘 보시고 그 다음으로 진행될 게 해당 차트가 올라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차트는 스달이고, 스달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그리고 만원이 되니까 전고점과 현재가 차이가 2배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몇 배였죠? 거의 10배였죠. 그래서 해당 차트가 순환이 진행하게 된다면 스달과 같은 차트로 변하게 될 것이다. 즉 전고점의 절반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인이 정말 많고요. 정말 전망이 좋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올려놓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보이시는 에이다에 해당합니다. 에이다를 보면은 전고점 1,800원, 2,000원과 지금 현재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알트급은 아니지만 차트로 설명드리기 좋은 코인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에이다도 9 코인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차트의 진행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사실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을 16년도,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정말 길게 본 겁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62%와 57% 사이에 있고요. 제가 입이 아프도록 장애순환 이런 말을 하는 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정말 끝까지 땡겨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7년도 초에 95%에 해당했던 이 퍼센트가 알트들이 점점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18년도 초에 3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 국채를 설명드릴 때 미 국채의 30년 차트를 보고, 이 미 국채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면서 몇십 년 동안 우하향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또한 똑같습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의 상태는 이러한 상태구나. 그리고 이때 뭐가 일어났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알트 시즌이었죠. 참고로 이 구간은 리플의 15배 신화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시간 나시는 분들 17년도 말부터 18년도에 리플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알트 시즌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인지하셨다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를 줄 듯 말 듯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수치가, 이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알트 시즌은 도래할 것이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이 6가지 메타가 NFT 쌌다가 DID 쌌다가 가끔은 카카오도 건드려주고, 그리고 정말 갈 데 없을 때 17년도 18년도 이 알트들을 건드려주고, 결국에는 이 메이저 코인들도 좀 상승을 주고, 이러한 순환 주체가
3월 달에는 뭐 NFT가 쌌으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안 쏘고 버티던 코인들까지도 올려놓는 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준비해야 되는 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잡코인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잡코인만 건드시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일부는 메이저를 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는 준메이저 쪽으로 어느 정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코린이나 조금 장을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고인물이기도 하고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천천히 보신다면 또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실현되는 걸 관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인지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사실 선험적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인간은 늘 경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잠을 조금 자더라도 일어날 때 보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상 촬영을 새벽에 올려드리는데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잠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